좋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우리 정치 엘리트, 사법부, 관료들, 경찰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고 외국의 어떤 위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면 이제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틀렸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아마 주류 언론 어디에서도 이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조차도 이 사실을 몰랐으니까요. 저는 이런 일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인데도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일은 작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심한 영국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사건이 법정에 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보세요. 그는 18살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들린 그의 마지막 말, 숨을 쉴 수 없어요. 는 헨리 노악이 영국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심하게 피를 흘리며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칼에 찔렸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저 피 흘리고 있어요. 칼에 찔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찌른 사람에게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시크 교도였고 22세나 23세였으며 칼소지가 허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쟁 끝에 그를 찔렀습니다. 헨리는 여기 없으니 그의 입장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슬픈 점은 그가 자신의 피에 빠져 죽어가면서 의료 처치를 애원할 때 그를 찌른 사람이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가 나에게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퍼붓고 아무도 널 찌르지 않았어, 친구. 그는 5번이나 찔렸어. 그 순간 정직했다면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거야. 그는 무서워서 그를 여러 번 찔렀다는 걸 경찰에 말하지 않았다고 했고 그의 어머니는 증거를 숨겼다. 그의 어머니는 키르판, 즉 시크교의 칼을 없애려고 했어. 그녀는 그것을 없애려고 했고 분명히 증거를 없애려고 했어.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가 피에 빠져 죽어가는데도 수갑을 채웠다는 거야. 주류 언론에서는 이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 이 사람이 그의 살인자야. 이 남자. 저런 칼을 들고 다니는 게 허락된다니.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어. 한편으로는 영국 정부가 국민들에게서 모든 무기를 빼앗기로 결정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런 칼을 들고 다니는 건 허용했어. 저 사람이 그냥 풀려나도 놀라지 마. 어떤 워크 판사가 당신이 그런 끔찍한 인종차별을 겪었다니 정말 힘들었겠군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요. 라고 말해도 놀라지 마.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 아이는 싸움꾼처럼 보이지 않아. 그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아. 자기 일만 조용히 하는 수줍고 조용한 아이처럼 보여.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설령 그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해도 죽을 만한 잘못을 했을까? 그가 죽어가는 순간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자기 경찰관들조차 그를 믿지 않은 게 정당했을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 몇 년 전 독일에서 소란을 진압하던 독일 경찰관이 생각나. 그때 덴마크 시위자가 꾸란 사본을 불태우고 있었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주민이 칼을 휘두르며 몇몇 사람을 찌르려 했어. 영상으로 모두 촬영됐지. 그리고 젊은 독일 경찰관이 나타나는데 칼을 든 아프간 남성을 제압하는 대신 그가 받은 워크식 교육 때문에 꾸란을 태운 사람을 쫓아갔어. 왜냐하면 그들은 극우 백인 우월주의 깡패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가서 제압했지. 그리고 경찰관이 그 사람 위에 앉아 있었을 때 아프간 남자가 일어나서 경찰관의 목을 찔렀어. 이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우리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미워해. 하지만 그 불쌍한 경찰관이 받은 워크식 교육이 그의 목숨을 앗아갔어. 내 생각에 그 경찰관은 28살 정도였던 것 같아.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지. 그는 우리 기관 전반에 퍼진 각성선전에 희생된 거야.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 이 경찰관들은 백인 남자의 말을 믿지 않고 상대방의 말만 곧바로 믿었어. 그가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했나요? 알겠습니다.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그가 인종차별적 모욕을 했다 해도 왜 수갑을 채우는 거지? 저 아이는 위협적으로도 안 보이는데.
그리고 그게 상상이 안 간다면 난 정말 상상이 안 돼, 여러분. 진심으로. 난 상상이 안 돼. 이제 우리 정치 엘리트들 얘기로 넘어가 보자. 이 끔찍하고 끔찍한 인간, 키어 스타머를 봐. 조지 프로이드 사건 때 무릎을 꿇었던 그를 봐. 하지만 아니나, 왁, 미아넌 화이트, 웨인 브로드 허스트, 수백 명의 영국인들이 살해당한 것엔 침묵했어.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충격과 분노를 표하며 시작합니다. 이는 인종차별과 증오를 조명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저는 총리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때 영국이 그의 행동에 대해 얼마나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지 꼭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그의 반응에 대해 그 사건에 대한 반응에 대해요. 그리고 그 장면은 제 머릿속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도 오래 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이 미치광이들이 하는 똑같은 도덕적 과시입니다. 한마디도 안 하죠. 제가 말했듯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백인이라면 그들의 인간성은 무시당합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젤릭 한 학생이 밤에 외출했다가 21cm 길이의 칼에 여러 차례 찔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 웅덩이에 누워 있고 말 그대로 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대신 경찰은 그 청년을 수갑 채워 체포합니다. 왜냐하면 인종차별적 학대 혐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스캔들입니다. 내무장관이 하원에 와서 경찰이 이 사건을 처리한 방식에 대해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And can we have a debate on two-tier policing, which is doing so much to undermine respect for the police and for the rule of law in this country? 글쎄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는 이중잣대 치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중잣대 치안. 그럼 이중잣대 사법은 어떻습니까? 이번 이야기는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지난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번 이야기는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번 일은 현장에 출동한 두 경찰관의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는 그냥 앉아서 나 칼에 찔렸어. 좀 봐줄래?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아마 숨을 헐떡이며 누워서 울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건 무관심이 아니라 경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무관심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심한 게 뭐가 있을까? 해리스 술탄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그것보다도 더 심한 걸 보여드릴게요. 이런 예시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것 좀 보세요. 10대 갱단이 15세 여학생을 지하도로 유인해 자신들이 그녀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며 비웃었지만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재판 중에 판사가 그들의 모범적인 태도를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끔찍한 사람들이 풀려나는데 그 이유면 충분하다는 말이군요. 그 범죄의 끔찍한 세부 사항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피해자 영양 진술서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무관심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무관심이 아니라 경멸이죠. 우리의 집의 엘리트, 사법부, 경찰 모두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려는 핵심입니다. 저는 그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우샘프턴 크라운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3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 배신, 청소년 재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중 누구도 감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강간을 해도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판사를 보세요. 니콜라스 롤랜드 판사는 소년들에게 오늘 감옥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재판 중에 보인 소년들의 태도를 칭찬하며 여러분은 아직 아주 어리고 그동안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그들은 13살과 14살이었습니다. 15살. 한 명이 아니라 2명의 소녀였고 각각
다른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두 번의 별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관대한 판사는 이런 끔찍한 범죄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다른 범죄자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롤란드 판사는 첫 번째 소년이 ADHD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ADHD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나요? 피부색이 갈색이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호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의도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42살이고 지금까지 아무 범죄 없이 살아왔어요. 이제 와서 그걸 바꿀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화나지 않나요? 그래야죠. 저는 아직도 서구 사법제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저는 아직도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그냥 모른 척 할 거예요. 문제는 가부장제일 뿐이에요. 문제는 백인 남자일 뿐이에요.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작은 어른이 아니라는 점을 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다시 심각한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시는 심각한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소년들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았습니다. 한 명은 두 번째 피해자가 자신에게 추파를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사라진 이유를 설명하려고 이야기를 지었어요.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제가 그보다 더 끔찍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말했나요? 좋아. 이 얘기 한번 들어봐. 이건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로 서구 전역에서도 같은 문제입니다. 이 남자 좀 봐요. 이 사람 보이죠? 그의 이름은 무함마드 바칼리예요. 바카키가 아니라 무함마드 바칼리입니다. 그는 끔찍한 파리와 바타클랑 테러의 물류 책임자였어요. 파리 테러 기억나시죠? 그날 1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3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알다시피 머리에 총알을 맞았어요. 아니요. 10월 7일 수준의 잔혹함이었어요. 그들은 희생자들의 고환을 잘라내어 희생자들의 입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들은 임산부를 난도질하고 강간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도려냈습니다. 10월 7일 수준의 야만성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날 죽여줘. 머리에 총알 한 방이면 돼. 더는 원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면 일부는 빼도 돼요. 죄송합니다. 너무 끔찍한 세부 사항까진 말하고 싶지 않지만 뭔지 아시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알겠어, 해리스. 그건 거의 15년 전 일이라고. 뭐 2015년쯤이었나? 그래, 2015년.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어야 하는 거잖아. 이 사람들은 감옥에서 썩어야 해. 아니, 너는 130명의 죽음의 책임이 있는 테러 사건에 가담하거나 사람을 죽일 수 있어.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거 알아? 서구 사법제도 덕분에 넌 여전히 풀려날 수 있어. 또한 법원은 그가 교도소에서 침착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어. 그가 계속해서 모범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2040년에 형이 끝나기 훨씬 전에 무기한으로 석방될 수도 있어. 그러면 그의 최대 형량이 어쨌든 2040년까지라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거나 죽음의 책임이 있어도 여전히 풀려날 수 있어. 하지만 이게 최악은 아니야. 그래서 그는 전 세계 워크 문화의 분산인 벨기에로 이송됐고 외출을 허락받았어.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 그래, 그걸 일시 외출이라고 해. 그래서 그는 24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동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어. 실제로 이걸 들어봐. 이 모든 일이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어. 이 여성의 말을 들어봐. 그녀에게 말하게 들을게. 그들을 노렸던 남성들은 주로 무슬림이었고 대체로 파키스탄 출신이거나 파키스탄계였어요. 루지스버리 출신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자신의 강간범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인용하자면 우리는 여기서 모든 백인 여자들을 강간하고 정부를 엿먹이려고 왔다라고 했어요. 장관님, 이런 범죄들이 인종적, 종교적 적대가 가중된 범죄임을 인정하시나요? 이 일은 대규모로 벌어졌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다고 해도, 그리고 영국 기득권층, 경찰, 사법부가 속았다고, 그들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들의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산다는 것은 그 사회가 당신의 생명과 생계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에서 산다는 목적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당신의 생계와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에서 사는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글에서 살아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구 사회는 오랫동안 자신들이 문명의 정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끔찍한 일을 평범한 영국인이 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서양에 대한 증오와 경멸을 가져왔지만 그것을 평범한 서양인들, 즉 우리 아이들에게 풀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화풀이를 했고 집의 엘리트인 제스 필립스는 그저 앉아만 있었고 여성 안전 담당 장관인지 뭔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뉴스가 될 만한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효과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지 않는 입장으로 기울고 있지만 저처럼 점점 더 수사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성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거나 다문화주의가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고 변명하는 사람들과 토론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회든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배적인 문화, 주된 문화가 필요하고 그 주된 문화가 그 사회의 모든 측면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 지배적인 문화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문화가 모든 것에 대한 행동 강령과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사법부, 경찰, 관료제 모두에 해당합니다. 모든 것은 그 사회의 주된 문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른 문화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해가 없는 문화적 관습은 가질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당신은 이드 축제를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큰 이드가 아니라 며칠 후에 다가오는 그 이드 말이죠. 사실 내일이나 모레쯤일 겁니다. 그날은 당신들이 야만적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날이죠. 그런 건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라마단이 끝난 후 첫 번째 이드는 허용되어야 합니다. 좋아요 하세요. 하지만 비공개로 해야 하고 전 세계가 그걸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싶지 않고 영향을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싶으신가요?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because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힘을 얻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서양인들의 예의와 친절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힘과 상대방의 약점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알겠어. 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겠지 라는 단계를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극우적인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함께 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살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맞고 그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계속될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 정말 충격입니다. 일본에 대한 자세한 영상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들이 먼저 영국과 유럽, 그 다음 미국을 노렸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호주와 심지어 일본까지 노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좌파가 모든 주요 문화를 해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사회를 해체하기 위해 조직한 음모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쉽게 나라를 야만인에게 넘기지 않을 겁니다.